데일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부터가 좀 무겁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계좌 열어보고 한숨 쉬셨을 거예요. 하루에 9% 넘게 밀렸으니까요. 이런 날일수록 데일리마켓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겁을 더 얻는 것도 괜찮다고 눈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해부하는 거예요. 오늘 보실 건 딱 3가지입니다. 메타가 실제로 판 것의 정체, 시장이 의심한 것, 그리고 삼성 계약서에서 실제로 바뀐 것. 끝까지 보시면 이 급락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생깁니다. 출발점이 되는 장면이 기묘해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메타 주가는 9% 넘게 뛰었는데 같은 밤 반도체 주식들은 줄줄이 무너졌거든요.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빠졌고 샌디스크와 인텔, AMD의 광통신 소재주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오늘 우리 시장으로 그대로 건너와서 삼성전자가 9%, 하이닉스는 14% 넘게 나란히 크게 밀렸어요. 한 회사의 호재가 왜 반도체 전체의 악재처럼 읽혔을까요? 여기에 오늘의 열쇠가 있습니다. 숫자 대비 하나로 상황이 요약돼요. 플러스 9%와 마이너스 6.27%. 메타는 뛰었고 세계 반도체 지수는 그만큼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뉴스 하나를 놓고 시장이 정반대 두 방향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때는 시장이 뭔가를 새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 뉴스가 뭐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발단은 블룸버그 보도였습니다. 메타가 자기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 이른바 메타 컴퓨트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하던 클라우드 장사에 메타가 새로 들어오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선례도 있어요. 스페이스X가 남는 데이터 센터 용량을 AI 회사들에 빌려주면서 수익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셈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메타한테는 분명한 호재죠.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화답했고요.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에 쓰겠다고 한 돈이 우리 돈으로 160조가 넘습니다. 한 회사의 한 해 투자로는 나라 예산급이에요. 투자자들의 오랜 걱정은 하나였어요. 저 천문학적인 돈이 대체 언제 수익이 되느냐? 그런데 남는 자원을 팔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처럼 보이던 투자가 수익 자산으로 다시 읽힙니다. 저커버그도 이미 지난 주총에서 예고했었어요. 인프라를 과잉 구축했다면 그걸 파는 것도 우리의 선택지라고요. 실제로 한 투자은행은 이런 컴퓨팅 파트너십의 가치를 기가와트급 하나에 우리 돈 70조 안팎으로 평가하면서 메타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반도체 쪽에서는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AI 슈퍼사이클을 떠받쳐온 전제는 단순했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런데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우리 컴퓨팅이 남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럼 정말 부족한 게 맞나? 앞으로 반도체를 덜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의심이 투매의 반가소였습니다. 특히 GPU를 빌려주는 게 본업인 임대 전문 업체들은 메타라는 초대형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라 10% 넘게 더 크게 맞았고요. 여기서 침착하게 따져볼 게 있어요. 메타가 판다고 한 건 남는 컴퓨팅 시간이지 반도체 주문서가 아닙니다. 남는 서버를 남에게 빌려줘도 그 서버 안에는 HBM과 D램이 그대로 꽂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건 좌석이지 주방 설비를 내다 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 다만 적어도 메모리 주문 취소라는 팩트는 이 뉴스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이건 분명해요. 투자 계획도 그대로예요. 메타의 올해 투자 가이던스는 줄어든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고 유휴 자원 판매는 오히려 다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재원이 됩니다. 실제로 CT는 이 뉴스를 근거로 메타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컴퓨팅 파는 장사가 잘 될수록 서버가 더 필요해지는 역설도 있습니다. 남는 컴퓨팅을 사간 회사들도 결국 그걸로 AI 서비스를 만들 거고 그 서비스가 커지면 다시 컴퓨팅이 모자라지는 게 지금까지 이 판이 반복해온 패턴이거든요. 손님이 늘면 결국 주방을 늘리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삼성 쪽 장부를 보면요. 메모리 계약 가격 집계는 이번 분기에도 플러스 방향입니다. D램이 60% 안팎, 낸드는 75% 가까이 더 오르는 걸로 잡혀 있어요. HBM은 선주문이 생산 능력을 넘어서 사실상 완판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이익은 97%가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정하는 건 결국 저 계약 가격이지 남의 클라우드 사업 계획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유효하던 이 숫자들이 보도 하나에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국내 증권가의 정리도 비슷한 결이에요. 키움은 메타가 이미 상반기에 클라우드 진출을 예고해 왔다면서 이번 일을 투자 과잉으로 읽는 건 무리라고 봤습니다. 급락한 AI 주도주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할 만하다고까지 했고요. 미래에셋은 우리 시장의 낙폭이 유독 컸던 이유를 쏠려 있던 수급의 청산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과열된 자리의 정상화라는 거죠. 물론 정직하게 열어둘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저커버그의 그 발언도 잘 보면 과잉 구축했다면이라는 조건문이었지 남아돈다는 확정 선언은 아니었거든요. 인정인지 가정인지부터가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만약 메타에 이어 다른 빅테크들까지 줄줄이 우리도 남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꼭대기는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이 아니라 확인 목록을 들고 가야 해요. 자, 오늘의 뒤집기입니다. 표면만 보면 AI 시대가 저무는 것 같은 하루였죠. 그런데 오늘 매도 버튼을 누른 손들을 보면 실체를 확인하고 판 게 아니라 쏠려 있던 자리에서 먼저 내리려던 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증대에 오른 건 반도체의 수요가 아니라 반도체에 몰려있던 수급이었어요. 수요의 장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구분이 서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요가 진짜 꺾인 거라면 계약 가격과 주문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수급이 쏠렸다 풀리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적이 주가를 다시 데리러 오고요.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이 미국보다 컸던 것도 이 수급 설명과 맞닿아요. 쏠린 시장일수록 출구가 좁아서 같은 소식에도 더 크게 밀리거든요. 차트의 빨간불만 보면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만 장부를 보면 질문이 바뀌어요. 주문이 취소됐나? 아니요. 가격이 꺾였나? 아직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고 가실 확인 목록입니다. 이것도 딱 3가지예요. 첫째, 다음 분기 메모리 계약 가격 집계가 계속 플러스인지. 둘째,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들의 투자 가이던스가 유지되는지 줄인다는 말이 나오는지. 셋째, 메타 컴퓨트가 실제로 출시돼서 고객을 받는지. 이 세 번째는 오히려 컴퓨팅 수요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좋은 그림은 셋 다 지금 방향 그대로 가는 거고 조심할 그림은 계약 가격이 꺾이거나 투자 축소 발언이 이어지는 경우예요.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날 가장 위험한 건 급락 그 자체가 아니라 급락의 이유를 모른 채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팔더라도 근거로 팔고 버티더라도 근거로 버팁니다. 남이 던진다고 같이 던지는 것만 피해도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그 이유는 손에 쥐신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런 급락은 이 사이클에서 처음도 아닙니다. 검은 화요일이라 불린 날도 있었잖아요. 지수가 하루에 10% 가까이 밀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던 날이요. 그런데 그 며칠 뒤 코스피는 반도체 주도로 하루에 5% 넘게 되돌렸습니다. 그때도 방향을 다시 말해준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계약 가격과 실적이었어요. 사이클의 진짜 끝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장부에서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볼 곳은 거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메타가 판 건 남는 컴퓨팅, 시장이 판 건 쏠린 포지션, 그리고 삼성의 계약서는 그대로. 들고 가실 확인 목록은 딱 3가지. 계약 가격, 투자 가이던스, 메타 컴퓨트의 실제 행보. 이 도장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줄 겁니다. 헤드라인의 온도가 아니라 장부의 방향을 보세요. 험한 날일수록 기준이 있는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오늘 데일리 마켓이 드리려던 건 예측이 아니라 그 기준이에요.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기 계약 가격 집계가 나오는 대로 그 숫자부터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도 데일리 마켓이 가장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데일리 마켓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기준과 함께 가시죠.